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지아 대 유벤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치아는 엠폴리와 2대2로 비겼습니다. PK까지 내준 파울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94분에 실점이 나오면서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비에서 자주 집중력을 잃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0대3으로 졌던 나폴리전에서도 나폴리 선수들의 폼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초적인 실수가 여럿 나오면서 자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나온 두 골은 모두 수적 우세를 잡은 시간 내에 나온 것이라 의미를 크게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내려앉아버린 팀을 상대로는 공격이 전반적으로 풀리지 않는 모습인데 당장 로마가 내려앉아버리자 기세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진입 자체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유벤투스가 300을 가동하고 다소 보수적으로 나온다면 스페치아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후술하겠지만 유벤투스는 300을 썼을 때 성적과 공격이 더 잘 풀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유벤투스는 낭투와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리그 순위로는 다음 시즌 챔스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유로파의 사력을 다해야 했는데 홈에서 무승부가 나오면서 16강 플레이오프부터 위기를 맞아버린 상태입니다. 자꾸 유럽 대항전에서 업셋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400으로 나섰는데 올 시즌 초반 400으로 나섰을 때 맞지 않는 옷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만큼 공격력이 꽤 답답해진 모습. 애초에 중원 지향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중원에서는 라비오 정도를 제외하면 좋은 폼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고 중원에서의 투박함으로 인해 중앙에서 공이 잘 도는 스쿼드 상황도 아닙니다. 때문에 코스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300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듯 코스티치가 직전 피오렌티나전에서 훌륭한 활약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충분히 해주었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 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300으로 나섰을 때 점유율에서 밀린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는 300을 썼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유벤투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맞지 않는 오신 400을 쓰면서 고생을 자초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코스티치를 주축으로 한 300으로 다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치아의 수비에서 자주 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벤투스가 400보다는 300을 썼을 때 측면을 공략하면서 공격진의 활약과 결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유벤투스도 300을 썼을 때는 점유율에서 되려 밀리는 경우가 잦아 다득점 양상을 만드는 빈도는 다소 적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AS 로마 대 베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잘츠부르크에게 0대1로 패배, 원정이었지만 상대 압박에 상당히 고전한 경기였고 리그에서도 라이벌 팀들이 자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계속 내려가는 등 챔스건에서 밀려날 걱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태.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3대1로 베로나를 가볍게 잡아냈지만 최근 베로나의 수비 능력이 상당히 올라왔음을 감안하면 만만한 상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공격 전개는 디발라가 모두 전담하고 있고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 템포를 살리는 능력이 뛰어난 자니올로는 구단과의 갈등 끝에 터키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디발라에게 수비가 좋은 선수를 맨투맨으로 붙여버리면 아예 전방으로 공이 잘 돌지 않는 양상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은 상태죠. 다행히 스몰링을 필두로 한 300의 안정감은 상당하고 마티치도 기동력 문제 때문에 공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의 수비 능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엠폴리를 2대0으로 잡아냈을 때처럼 스코어가 벌어지면 바로 잠그기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베로나는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상태. 살레르니타나도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최근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디네세와 라치오와도 1대1로 비기는 등 강팀을 상대로도 수비를 바탕으로 저력을 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좋은 안정감이 상당한 상태죠. 최근 5경기에서 베로나가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없었고 베로나 입장에서는 상대 에이스인 디발라에게 맨투맨을 붙이고 꾸준히 공 전개를 방해하는 등 확실하게 로마를 억제할 수 있는 수비 방식이 있다는 점도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양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격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로마를 상대로는 꽤 난타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건 올 시즌 나폴리로 떠난 시메오네가 아직 팀에 남아있었을 때의 이야기죠. 현재 헬리와 벨로소가 모두 이탈한 상황이라
가장 중요한 중앙에서의 힘이 100%가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뼈아픈 상태입니다. 로마의 300의 안정감은 선술의 뜻이 뛰어난 수준이고 올 시즌 베로나의 공격 효율도 밑에서 5번째에 그치고 있습니다. 로마는 디발라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베로나의 바탕으로 한 수비도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전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먼저 한 골을 넣고 잠가버리면 공격진이 빈약한 베로나가 이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레스트와 대 모나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몽펠리에에게 0대3으로 패하면서 침체기에 들어간 상태, 이 경기에서 지면 하위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강등권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죠. 오픈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트피스에선 7골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세트피스에서 기록한 골이 오픈플레이에서 기록한 골보다 더 많다는 점이죠. 몽펠리에가 수비적으로 약점이 많은 팀임에도 공략이 어려웠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듯 애초에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과 자기 진영에서의 수비에 집중하는 편이라 오픈플레이에서 찬스를 많이 잡는 유형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중원에서 태클이 들어가는 등 리그앙이 거친 리그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상태. 다만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은 의문부호라고 할 수 있고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팀의 특성상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꽤 많이 허용하죠. 온더블 능력도 모나코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공을 가진 선수들이 압박을 당한다면 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나코는 상승세가 매우 뛰어난 상태, 리그에서는 PSG를 잡아냈고 유로파에서도 원정에서 극적인 중거리 슛으로 3대2 승리를 거머쥐고 있죠. 순위도 3위까지 올렸고 2위인 마르세유와 승점 2점 차이로 좁혀 챔스권 경쟁에 늦지 않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모나코의 포인트는 압박, PSG를 3대1로 이겼던 경기에서도 볼을 가진 선수를 압박해 전개를 방해하고 때로는 엠볼로를 향한 역습까지 전개하는 등 저돌성이 상당히 눈에 띄는 상태, 온더볼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팀들에게는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올 시즌 홈에서는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1패밖에 기록하지 않았죠. 다만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가 될 경우 다소 전개가 아쉬워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브레스트가 전방에서는 거칠게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나 중원과 자기 진영에서는 매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볼이 측면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는 상태죠. 물론 PSG를 상대로 했을 때 측면 공략이 잘 통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당시 경기에서는 역습을 상정한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브레스트가 거친 플레이로 모나코의 중원 전개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줘야 한다는 문제와 박스 안 수비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모나코의 압박 능력도 PSG에게 통했을 정도로 출중한 편이라 모나코가 체력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공격권 유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랑스 대 낭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랑스는 기세가 갑자기 뚝 끊겼는데 리그 2위를 지키던 순위도 4위까지 내려가면서 DTD를 제대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소비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좋았던 공격력이 급락한 것이 아쉬움을 사고 있다는 상태죠. 최근 5경기에서 멀티골 득점은 없고 5경기 4득점으로 단기 페이스도 썩 좋지 못한 모습, 공격의 정교함은 나름 괜찮은 편이고 공격 찬스도 높은 점유율만큼 많이 잡는 편이기는 한데 오펜다 등 공격진의 빅찬스 미스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대 득점은 리그 3위로 높지만 실제 득점력은 7위에 그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낭트의 수비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강한 압박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후방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는 방식으로 실점률을 억제하는 타입. 다만 최근에는 전반전에서 잘 버티던 경기에서도 후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점이 나오는 등 후반의 기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낭트가 승부수를 후반에 던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낭트는 유벤투스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유벤투스가 300을 버리고 400을 꺼내드는 삽질을 하기는 했지만 리그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빛을 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델로토, 가나고가 모두 이탈했기 때문에 낭트가 공격력으로 뭔가를 해내기는 어렵죠. 애초에 올 시즌은 전방과 중앙보다는 후방에서 거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전방 지향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빈도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델로토와 가나고 두 선수가 있을 때도 공격 효율은 좋지 못했던 만큼 그동안 부진했던 공격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면 좋을 듯 결국 수비로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고 후반에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는 플랜을 들고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최근 5경기에서 마르세유를 제외하면 멀티 실점을 안긴 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경기에서도 자책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비를 상당히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비진의 안정감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낭스가 최근에는 좋지 못한 공격 효율의 발목을 제대로 잡히고 있는데 낭트의 최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상당한 수준이라 전방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낭트 역시 전방을 책임질 두 선수가 부재할 예정. 다만 낭스가 유독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골이 나오는 모습이 패턴화되고 있어 낭트가 전반을 잘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건다면 낭트가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기는 툴루즈 대 마르세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툴루즈는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랭스와 스타드렌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들을 잡아내는 등 승격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다크호스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PSG전을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PSG전에서도 1대2로 패했고 선제골까지 넣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툴루즈의 공격성만큼은 일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승격팀이지만 상당히 압박을 잘 구사하는 팀이고 PSG전에서도 상대가 익숙하지 않은 포메이션을 들고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하는 등 단기 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상태. 물론 압박과 공격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력이 뛰어난 팀들은 툴루즈의 호전성을 이용해 자신들도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 경기마다 최소 2골 이상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마르세유는 상위 팀이지만 챔스에서 조 4위로 탈락했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리그 레이스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 경기를 치렀다면 툴루즈의 공격성과 압박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툴루즈가 상당히 압박과 공격적인 경기 기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도 상대 수비 허점을 공략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홈에서 이를 이용해 6대1이라는 참사급 경기력을 툴루즈에게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상위권 팀 치고는 드리블 성공률이 높지 않은 등 압박에 약하다는 인상을 주는 스탯이 있기는 하지만 세트피스와 역습 등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다는 점이 결과적으로는 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툴루즈의 공격력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점 억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르세유도 1차 저지선이 꽤 높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300을 다소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도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방과 후방 사이의 공간 노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툴루즈가 공격적인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강팀들을 상대로는 다실점이 나오면서 패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마르세유의 공격 루트가 워낙 다양하다는 점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근 단기 페이스가 상당한 툴루즈의 공격력도 만만한 것은 아닌 상태이기에 다득점 양상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